지금부터 제62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바로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어보는 건데,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동기를 물어보는 것은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쉽죠. 예를 들면 여기 비파형 동검,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토기는 신석기 시대가 빗살무늬 토기라면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이고요. 그 다음에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거, 고인돌이 있는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이 농기구.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을 농기구로 쓰지는 않습니다. 청동은 고가이기 때문에 무기라든지 장신구로 쓸 것이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곡식의 이삭을 자를 때 쓰는 반달 돌칼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묻는, 가장 많이 묻는 거, 동굴이나 막집, 이동생활에 편리한, 이건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를 뭐 한자로 하면 이제 우경의 신경법인데, 최소한 이건 뭐 철기 이후여야 된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려 시대에 가서야 이것이 일반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 철제 농기구 당연히 철기가 이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석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거,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석기 많이 물어보는 거, 거주지, 동굴이나 막집, 신석기, 여기 나온 것처럼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 다음에 청동기, 반달, 돌칼. 이게 시대랑 좀 매칭이 안 되게 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전형적인 묻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2번은 보통 이제 초기국가 많이 물어보는데, 고조선 아니면, 지도에 표시된 숭화강, 만주로 흐르는 강이죠.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 제일 북쪽에 있는 나라. 부고, 옥동삼, 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바로 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압록강, 지류, 혼강 쪽에서 있었던, 동강강 쪽에 있었던 고구려, 그 다음에 한경도, 이쪽에 옥저, 강원도 북쪽의 동해, 그리고 한강이라면 삼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여는 이제 12월의 영고 제천 행사. 부여하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사출도죠. 마우 저구가 말, 소, 개, 돼지를 상징하는 대가들이 다스리는 지역, 자기 관리를 두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저팔계, 돼지, 구, 개.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했다. 삼국의 귀족회의가 있죠.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있죠. 음락 간의 경계를 휘는 책하라는 제도가 있어서 침범 시 배상하게 하는 제도, 가장 폐쇄적인 국가 바로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해는 이런 폐쇄적인 모습이 아주 강한데 책화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계원도 좀 알아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범금 8조 또는 8조법이라고 부르죠. 고조선, 살인, 절도, 상해, 이 세 가지 조항이 오늘날 남아있죠. 제사장이 천군이고, 군장은 신지, 읍차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은 천군이고요. 이들이 다스리는 벼릅, 소도가 있어서 범죄자가 들어가도 잡아가지 못했다. 이런 나라 삼안이 되겠죠. 재정 분리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3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길이에서 만나는 뭐뭐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수로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수로왕릉. 가야. 거기에 이제 가장 형님격이 되는 금강가야죠. 김해에 있죠. 부산 옆에. 그래서 구지봉, 거북이, 모양. 여기서 이제 육가야의 그 시조들이 이제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가서.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 참고로 이제 내륙에 대가야는 이제 경북 고령 쪽에 있죠. 금강가야가 대성동 고분군,
대가야는 지산동 고분군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전기 가야명의 맹주, 후기 가야명의 맹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그 전신이 변환이에요. 그래서 변환과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환과 가야는 공통점이 철이 많이 생산입니다. 쇠, 금 또는 뭐 그래서 이 김씨 그거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야가 이제 금강가야 같은 게 이쪽이 있죠. 교통의 요지죠. 그래서 일본 뭐 규슈라든지 이쪽 한반도 이쪽에 낙랑 등 왜 교육을 하고 그 수단으로서 화폐가 이제 철이 많이 나오니까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변환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중개무역 외와 낙랑 등 중국 군현들 사이,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고 화폐처럼 사용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 바로 고조선이 되겠죠. 한강 이남에 이제 사만의 전신인 진예라는 연맹체들이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이제 중개무역으로 독점을 취하자 한무제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BC 108년 우고왕 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고조선이 되겠고요. 코년풍섭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옥조죠. 예부제라고 하죠. 신부를 신랑 댁에서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이죠. 반대는 대릴사위제. 이건 처가살이하는 거죠. 이건 고구려. 골품에 따라 관등승에 제한이 있었던 나라 신라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꺼지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 이게 바로 고구려에 있었던 내용이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4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원왕. 자, 371년 백제 근초고왕. 황해도제에 패권을 놓고서 싸웠는데 여기서 백제 천전성기가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소스림 왕인데, 자, 꾸준히 대외 팽창을 하던 고구려가 이 위기의 원인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스림 왕이 14년에 걸쳐서 내정 계획, 중앙 집권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불율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약 설립.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자,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태약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고, 불교를 통해서 하나로 이제 묶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남진 정책을 펼친 사람, 장수왕이 되겠죠. 5세기경 임금이죠.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건 신라와 관련된 거지. 신라의 중앙 집권을 완성한 사람, 신라 버풍왕. 6세기 초에 그런 왕이 되겠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이제 백제 중흥을 도모한 사람 바로 백제 무령왕이 되겠죠. 무령왕릉으로도 유명하죠. 박사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사람 백제의 최전성기 임금 근초고왕이 되겠죠. 그래서 근초고왕 30년에 박사 고흥을 지켜서 서기를 편찬하겠습니다.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윗줄근 이 탑으로 오는 것은 금제, 사리, 그 사리가 나오죠. 고승들,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을 이제 담고서 기록을 남긴 게 이제 사리 봉영기인데, 자, 2009년 이탑의 해체 수리 과정에서 사리 장엄과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백제왕께서 좌평 석택 적덕의 따님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는 여기 탑이 있는데 이 탑을 쓰는 주체가 상금리사는 선화공주와 서동이 나오는데
신라의 공주고 서동은 백제의 나중에 이제 무왕이 되는 것이죠. 의정왕의 아버지. 이 사람의 선화공주와 관련된 줄 알았는데 이 진이여부 사택 적덕의 딸로 이제 나온 게 된 것이죠. 바로 익산에 가보면은 이제 미륵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터만 있죠.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체 과정에서 이 금제 사리 봉용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예.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을 찾는 것인데, 미륵사지 석탑을 이제 사진에 찾을 때 유의할 점은 이게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좀 약간 땜빵을 한 흔적이 나오죠. 이렇게. 예. 이게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세밀한 양식을 볼 때 원래는 이제 목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석탑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석탑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생생한 문화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은 경주에 가보면 이제 분황사가 있죠. 분황사 모전, 흉내낸다는 소리죠. 저는 벽돌, 벽돌 모양으로 쌓은 것처럼 흉내내서 새긴 탑, 분황사 모종 석탑이 되겠고요. 2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알 필요도 없고요. 4번은 유명한 발해의 이제 그 영광탑이라는 게 있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는 전탑, 벽돌탑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그 신무랑과 관련이 된 이제 신무랑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세운 절이 있죠.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신라의 그런 3층 석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와 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은 어쩌고저쩌고 계백이 나하고 신라와 싸웠지만 마침내 처음에는 이겼지만 화랑들의 그러한 투지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 660년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황산벌 혈투. 자, 건모잠이 국가를 부흥하고 당을 배반하고 왕의 의승인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게 바로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고 자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다 직후에 둘 다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의 핵심이 된 사람 건모잠 그 다음에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승이라는 사람을 내세웠고요. 나중에 이 안승은 이제 신라가 나당 전쟁을 위해서 이제 그 백제 쪽에 이제 당군이 있으니까 이것을 몰아내고 이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안승을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주고 거기서 이제 다스리게 했었죠.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고요. 669년부터 시작을 해서 674년까지 있게 되는데, 자, 백제 부흥운동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은 신라가 나중에 또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정확한 종교 시점은 좀 찾기가 힘들고 669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백제 부흥운동은 이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이제 내세우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복신이라든지 도친 이라는 사람이 있고 군인 출신으로서는 흑치상지, 뭐 지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제가 공을 들였던 외원군이 오지만 이제 백강 전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올 수 있는 것은 고구려 멸망 아니면 백제 부흥운동 663년까지 해서 백강전투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주도하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를 보도록 하죠.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다 원래 그 안동도를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668년 평양에 세웠는데 여기 나오는 게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삼국 통일의 마지막 전쟁이죠. 나당 전쟁의 최종 전투. 여기서 패하면서 요동 쪽에 옮기게 됩니다. 평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 676년이지만 이것보다는 뒤가 되죠. 기벌포보다는. 그다음에 성황이 관산성 오늘날 옥천 쪽에서 전사 신라 진흥왕사보다 자 이게 554년이 되겠고요. 김춘추가 진덕령 때 당과 나당 동맹을 산사시키죠. 648년. 뭐 참고로 또 하나 알아둘 연도가 642년 대하성 전투. 이게 이제 그 나당 동맹을 맺는데 하나의 그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백제가 대하성에서 이제 김춘추 딸 등 성주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부부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말갈 문화. 고구려 유명가 말갈 유민이 같이 세운 나라 해동 건국 발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해는 이제 문왕 이후로 당과 이제 교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당 문화를 수용했다. 그 증거가 발해의 수도 상경성이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서역과 교류했다. 낙타 서역에서 볼 수 있는 건 중앙아시아 쪽. 예, 이런 다양한 문화가 보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국 당나라 망한 다음에 이제 그 5대 10국이라는 나라가 약 한 60여 년에 걸쳐서 존재하고 이제 송에서 통일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후당 5월 등과 교류를 했던 외교 간격을 보여준 나라 후백제가 되죠. 견훤이 세운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량수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발해 통치 기구로서 삼성 육부가 있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다음에 충인이 지혜신, 육부.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최고 교육기관, 주자감, 그 다음에 감찰기구, 중정대, 감찰기구.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도서 경적을 맡는 기구, 도서관 겸 문적원. 요 세 개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자감, 중정대, 문적원.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구소당 십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한 나라 바로 통일 후 신라의 모습이죠. 통일 후 구자가 많이 나와요. 구소당 십정.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군사 조직이죠. 중앙군 구소당, 지방의 십정. 구주 오소경 체제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라의 지방제도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제 십정이 아니라 구정이 되었는데 북쪽 한산주, 경기 북쪽은 좀 중요하니까 하나를 더 썼어요. 그래서 십정이 된 것이고요. 화백회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했다. 역시 신라, 통일신라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신자평, 위사자평 등 육자평제가 핵심이 되는 나라 백제죠. 백제 고이왕 때 마련한 육자평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진골기적 김음돌의 반란을 직하면서 시범 케이스로 숙청을 하면서 전제왕권을 강화시킨 사람 신문왕이 되겠죠. 681년부터 692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최고 교육기구 국학 682년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을 완비하게 되죠. 구소상 십정과 관계. 자, 그 다음에 신문학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경제와 관련된 것인데, 귀족들의 직역의 대가로 토지를 준 게 있죠. 노급이 있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 관료존을 지급을 했다. 자, 노급과 관료존의 차이점은 뭐냐? 노급은, 토지를 줘요. 수조권을 줬다는 소리죠.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 여격을 징발할 수가 있어요. 토지와 농민을 같이 지배할 수 있는데 관료전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은 주지만 농민들을 지배를 못해요. 농민들의 수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것은 결국 귀족의 그런 경제적 이런 것을 누르고
국가의 토지 장악력을 늘린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리까지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 기존의 이사금,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박석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김씨가 왕위를 독점색하게 됩니다. 바로 4세기 후반의 내무왕이 되겠습니다.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했다. 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 독도노 땅 노래 나오죠. 예, 지증왕 6세기 초의 왕이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사람 바로 진흥왕이 되겠죠. 예. 신라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화랑을 통해서 2차 대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사람 지증왕 다음인 법홍왕 때 2차 대의 순교로 527년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근이 이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게 중국 산동선 법화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원이라는 것이죠. 이절을 창건한 사람은 당에 건너가 무령공선이 됐다가 흥덕왕 때 기국하여 완도 쪽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할 것을 공인하고 해적을 무찌르고 황해와 남해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했다. 당과 일본 사이에서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예. 846년 나중에는 이제 그 해상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중앙에 진출을 해서 왕위 생찰 전까지 참여할 정도의 세력이 막강했지만 결국 피살되면서 끝나게 되죠. 자,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청해진 흥덕왕 때 828년 설치하게 되죠. 자, 구법 불교 경전을 구하러 천축 인도로 가는 사람.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겼는데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가게 되죠. 바로 8세기경 활약했던 해초가 되겠습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던 사람 894년 육두품 출신 유학자 최치원이 있죠.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이 난 등 889년부터 시작을 해서 적고적이라는 등등 농민반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거 해결하려면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의지가 좀 약했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사람, 이건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신라 말에 선종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것이 이제 도의인데 선종을 사색 실천을 중시하는 이제 도의가 이제 821년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이제 흠모하는 이제 채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지산파를 이제 만들었다. 몰라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읽는 사람은 원효의 아들인 바로 원효 여속공주에서 태어난 바로 설총이 되겠습니다. 육두품 출신이 되죠. 이 사람도. 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0번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왕이 백가를 먹고 말기를 내가 신라 국계 동맹을 것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랑이 신하로 있겠다. 나라를 바치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신라고 없어 경주를 하고 그 지역을 김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시급으로 하설하고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한 사람 고려 태조가 되겠죠. 이 사람은 싸울 땐 싸우지만 웬만하면 평화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27년에 경혜왕이 후백제 견훤에 습격해서 이제 자결하는 그런 위기 순간인데 신라를 원조로 하다가 공산 전투에서 자신이 아끼던 신승견, 김낙 등 이런 사람들을 잃을 정도로 신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8년 뒤인 935년에 신라가 투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속이 되는 것이죠. 바로 고려 태조의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자, 고려 태조의 정책은 크게 애민 정책,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 그 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 그 다음에 북진 정책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호족 통합 정책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신간 제도라든지 또 기인 제도, 정략 결혼, 사성 정책, 자기 왕시성을 하사하는 것이죠. 자, 애민 정책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취민 유도라 그래서 백성을 그 조세를 10분의 1로 법도를 세우는 것이죠. 대폭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지에 나온 것처럼 흑창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그 진대법과 뭐 같은 성격의 제도예요. 봄에 곡식 거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제도인데 나중에 의창으로 제도화되죠. 춘대 추납 빈민구제 제도 이거를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12목 주요 거점에 지방 거점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한 거 고려 성종 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자. 자, 최충의 문헌궁 등 사학 시비도가 너무 번성을 하게 되자 국자감 관학이 딸리게 돼요. 그래서 고려 예종 때 무학제를 비롯한 구제학당을 모방한 칠제 이런 전문 강자 내세우게 되죠. 예. 관학진흥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광덕, 중풍 등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한 사람 고려 광종이 되겠죠. 예. 일종의 칭제건원,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또 쓰죠. 전시가 제도를 처음 마련하여 관리계 지급한 사람은 경종 때가 되겠습니다. 976년. 그래서 직역이 되는 거로 전지와 뗄감을 쓰는 시지, 논밭, 임야 이런 거를 마련하게 한 제도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